솔직히 벌레를 한 마리에 10만원 중반대 이상의 벌레를 사는 게 많대나요? 뭐 장수풍뎅이 이따만한 걸 샀다 그러면 사실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이따 영상 보여드릴 건데 요만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한 마리당 10만원 중반이나 하면은 와 좀 미쳤나봐 누가 사 막 그러잖아요. 이미 분양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블루티말입니다. 오늘 제가 되게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드디어 며느리를 보셨다고 합니다. 어우 쉽지 않은데? 이들이 생각 못 하셨나요? 내가 봤을 때는 준비했어. 이거 오늘 꼭 얘기해야지 이러면서. 그래서 오늘 이제 지면을 이제 소개하려고. 왜냐하면은 요번에 이제 독일에서 처음으로 이제 수입을 진행한 종이 있어요. 되게 행복하세요? 얘기하는 게 좀 코가 왜냐면은 정말 조금 기대를 했던 종이기도 하고 우선 한 마리 금액이 너무 비쌌어. 제 수입 원가 자체가 너무 비싸가지고 국내에는 어쨌든 첫 번째로 수입이 들어온 종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많이 기대하고 설렜어요. 솔직히 벌레를 한 마리에 10만원 중반대 이상의 벌레를 사는 게 많대나요? 뭐 장수풍뎅이 이따만한 걸 샀다 그러면 사실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이따 영상 보여드릴 건데 요만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한 마리당 10만원 중반이나 하면은 와 좀 미쳤나봐 누가 사 막 그러잖아요. 이미 분양을 했어요. 보통 이제 다들 해외에서 이제 지면을 딱 보면 항명 앞에가 이제 포셀리오라고 하는 종인데 포셀리오 종에서도 엄청 많이 나눠집니다. 오르나투스나 볼리바리, 워너리 종부터 해가지고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보여드릴 애들은 포셀리오 종에서 좀 대표 종만 보여드리려고요. 요 친구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정말로 이제 많이들 각광받는 종 중에 하나예요. 대표 종이에요. 요 친구들이 포셀리오 워너리라고 하는 종이에요. 대표종 중에 하나고 겉에 이제 흰색 되게 하고 가운데 이게 검정색. 워너리 같은 경우도 이제 얘네도 조금 변종이 있어요. 이제 이 친구가 제일 노멀이면서 제일 기본 뷰로 봐주시면 돼요. 아기 때는 이렇게 조금 밝습니다. 보면은 조금 커진 애들은 이제 워너리 좀 태가 좀 나죠. 회색깔이 좀 나고 성체가 되면 이제 이런 느낌으로 이제 바뀝니다. 이제 워너리 기본종 이제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 이제 포셀리오 하면은 이제 정말로 사이즈가 커요. 보통 커지는 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완전 대형종 막 2cm, 한 상엽충이 그냥 막 움직이는 막 그런 느낌을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좀 큰 포셀리오로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얘 왜 이렇게 커? 아니 이게 되게 영상으로 표현이잖아. 제가 손톱이 진짜로 길거든요. 조금 이런 느낌. 이 친구도 이제 대형종 중에 속하는 석싱크투스라고 하는 친구예요. 포셀리오 석싱크투스. 네. 이 친구들의 특징은 뭐예요? 이 친구 우선 뭐 사이즈가 우선 커지고 그 다음에 이제 몸 어떻게 보면 워너리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 체형이 조금 더 깁니다. 길고 등 쪽에 흰 색깔 반점이 들어간다. 스팟이 들어간다. 근데 저 모양은 애들마다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꼬리가 있는 건가? 포인트를 되게 잘 봤는데 이 친구 이제 뒤쪽 가면은 꼬리가 엄청 길죠. 수컷들이 보통 이렇게 길게 나와요. 그래서 보면은 옆에 보면 사이즈가 비슷한데 짧죠. 보이나요? 요 친구도 이제 암컷이에요. 그러면 얘네는 왜 우리 등강경 손님들 오시면 암수 구분 되나요? 진짜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요거 한 번 더 뒤집어서 봐야 돼요. 뒤집어서 뒤집었을 때 요 밑에 쪽에 해가지고 수컷은 조금 더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암컷은 이렇게 있어요. 저 혹시 손에 한 번만 올릴 수 있나요? 진짜 크다. 영상으로는 다 표현이 안 되는데 엄청 커요. 와, 보이시나요? 근데 영상으로 이 임팩트가 안 전해진다. 요게 이제 포셀리오입니다. 근데 매력은 있네요. 이 친구는 이제 엄청 높은 금액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10만원 되기 전에 후반 금액대를 달리고 있는 이 친구도 처음 들어왔어요. 이 친구도 세트에 그럼 가격이에요? 아니요, 한 마리당이죠. 한 마리에 한 마리당 10만원. 이거를 누가 입양을 받아? 우리 가게 망하는 거야. 자기 취미생활 하려고 우리가 취미생활 아니지. 솔직하게 말을 해줘야 돼. 아니라고는 못하겠네요.
이거 뭐야? 이건 왜 금색이야? 이 친구 이제 조금 속도가 좀 빨라서 이제 조금밖에 못 보여드릴 것 같긴 한데, 이 친구 이제 포셀리오 중에서 플라보 종이에요. 플라보 같은 경우는 뭐 노마에도 있고 뭐 크레타도 있고 막 이제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친구 이름은 이제 플라보 마기나투스의 다카 옐로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되게 작아가지고 솔직히 뭐 금빛이 별로 안 나와요. 근데 이것도 이제 뭐 제가 성체 사진 같이 첨부해드릴 건데, 진 쪽에는 이제 금박이가 근데 반짝반짝하긴 한다. 영상에서 반짝반짝해요. 안 보이는데. 그 가해 쪽이 조금 흰색인데 저게 조금 더 금색으로 바뀝니다. 라운드가. 이 친구는 대형종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요번에 같이 새로 들어온 종이기 때문에 이제 같이 보여드려요. 대망의 이제 10만원 한 마리당이에요. 10만원 중반을 호가하는 아니 5마리 세트에 10만원 중반이라도 그것도 이상한 금액이야. 진짜 사이즈가 너무 아셨어요. 엄청 빠른. 이 친구 자세히 보면은 등 쪽에 금박이 막 있고 지금 정확하게 이제 스커트가 있어요. 플라보는 스커트가 위로 올라오지 않는데 얘네는 성체 때 했을 때 스커트가 뒤집어져? 이렇게 올라와요. 많이 올라오진 않지만은 이제 기본종의 포세 정도까지는 올라와요. 신기하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요즘 성체가 살짝 원어리 동글동글한 원어리 체형에 등 쪽에 이제 금가루가 탁 있고 이게 사이다 스커트가 올라간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난 진짜 궁금한 게 얘는 왜 비싼 거예요? 보통 쥐며느리가 새로운 게 나온다는 거는 얘네끼리 번식을 했는데 거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뭔가 튀어나온다든가. 돌연변이? 네. 보통 이제 돌연변이가 튀어나와서 그거를 이제 누대를 한다고 해요. 걔네끼리는 어쨌든 중간중에 한 마리씩 나오긴 합니다. 왜냐면 한 마리 나왔던 분체이기 때문에. 분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유전자 풀을 갖고 있는 친구끼리 결국에는 또 교배를 했을 때 결국에는 한 마리는 두 마리 나와요. 그럼 걔네만 이제 수거를 합니다. 같이 이렇게 두면은 걔네 이제 어쩌면 라인을 고정시킨다 해요. 라인 브리딩. 그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 야생에서도 채집이 됩니다. 왜냐면 어쨌든 서식지가 항상 똑같다가도 근처에 있는 애들 막 섞이거나 뭐 했을 때 뭔가 가끔 새로운 게 구별가 되면서 뭔가 딱 툭 튀어나와요. 그럼 이제 그게 이제 보통 신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신종이 나오면은 걔네가 이제 군락이 나와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빠르게 채집해서 해가지고 야생에는 이제 이미 없거나 그런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금액대가 높다.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왜냐면 채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채집한 사람도 나는 이제 당연히 매니아니까 키워보겠지. 또다시 가서 채집을 했는데 채집이 아예 안 돼. 그러면은 요 채집한 사람만 갖고 있는 거예요, 개체를. 희귀 종이기 때문에 그러면 금액대가 높은 거예요. 맞습니다. 거기다 포셀리오가 다른 공벌레들보다는 조금 더 성장하는데 시간도 좀 걸리고 사이클 잡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포셀리오가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금액대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물론 낮은 금액대도 있어요. 스커트가 특히 넓거나 그런 애들은 조금 더 뭐 예민하기도 하고 다른 종들에 비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액대가 유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 또 신종이다. 그럼 당연히 이제 어느 정도 금액대를 형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결국에는 돈을 줘도 못 데려오니까. 개체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친구들 이렇게 금액대가 높다고 하는데 키우는 법, 네. 노하우 있으시잖아요. 우선은 포셀리오 종을 보통 키울 때 당연히 이제 기본 먹이는 항상 이제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거북이 사료부터 해서 뭐 가재 사료, 물고기 사료부터 해가지고 정말로 이것저것 많이 먹여요. 어떤 거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얘네는 어차피 분해 생물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얘는 곤충인데 왜 이렇게 농약 좀 덜 낀 과일 껍데기 같은 거 먹으면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농약 같은 건 조금 치명적일 수 있어요. 야, 요즘에 등강류에서는 정말로 등강류 아파트, 등강류 단독주택? 와, 이거 진짜 너무 좋아요. 이거는 뭐 공벌레부터 해가지고 쥐며느리 요즘에 다 들어가요. 정말로 연자방 정말 최고입니다. 플랜티멀 스토어에 있나요? 이제 업데이트 돼요. 좀 늦으셨네요. 요거 영상 올라갈 때쯤 되면 이미 스토어에 딱 하고 올라가 있습니다. 그냥 바로겠지? 그리고 이제 요 GP 펠렛 화분, 요거 생각보다 뭐 스판 쪽에 놓으셔도 되고, 대신 반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스판 쪽에 놓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건조한 쪽에 놔도 정말로 잘 쓰더라고요. 그리고 습기 먹기 애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습기 먹기에도 되게 좋고, 우선 금액대가 저렴하고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정말로 좀 각광받는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 킥포인트가 낙엽입니다. 저 아까 봤어요. 얘네가 낙엽을 먹었는데 나 어떻게 알았냐면 그물 모양으로 맞아요. 낙엽에 표피해가지고 팍
해가지고 그 심층만 빼고 이제 낙엽을 다 먹어요. 근데 요거는 종류마다 좀 달라요. 먹는 애들도 있고 안 먹는 종도 있어요. 근데 아까 그물무늬로 있어서 너무 신기했어. 정말로 얘네 특히 포셀리오 종 자체가 낙엽이 많이 중요합니다. 바닥 같은 경우는 크게 뭐 이제 다들 사육하실 때 그냥 기본 사육하시는 바닥재 그대로 사용하셔도 돼요. 어느 정도 뭐 촉촉하게만 유지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위에 낙엽을 막 뿌려줍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제 밑에는 습기가 있고 위에는 건조한 환경이 되는데 여기 키포인트 낙엽을 어느 정도 충분히 넣어줬을 때 위에는 조금 건조해져요. 그럼 이 친구가 필요하면 위로 올라갑니다. 이게 포셀리오의 키포인트다. 보면은 충분하게 낙엽은 어느 정도 깔아줬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낙엽을 어느 정도 깔아줬습니다. 보면은 낙엽에 애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쪽 위에가 좀 더 건조하니까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습하면 또. 너무 습하면 또 안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대신 이제 바닥을 보면은 바닥에도 있을 수도 있어요. 얘네가 이제 습기가 필요한 애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흙이 젖어 있습니다. 촉촉한 느낌이에요. 완전히 젖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촉촉한 느낌이다까지 봐주시면 돼요. 꽉 찼을 때 물이 안 나오는 줄. 절대 나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포셀 같은 경우는 코르크 튜브. 이게 아무래도 일반 코르크보다는 빡빡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통기성 그러네. 때문에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 맞아요. 통기성 때문에 이제 코르크 튜브를 써야 된다라는 말이 많았어요, 되게. 근데 이제 뭐 코르크 보드도 사용은 되게 잘 되는 편이고 튜브도 똑같이 잘 되는 편이긴 한데 튜브를 하면 좀 이렇게 이제 조금 이쁜 모습을 조금 더 이쁜 모습을 볼 수 있고 조금 더 숨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거는 깔아놓은 거는 코르크 튜브를 어느 정도 이제 조각을 잘라가지고 이제 넣어놓은 거. 왜냐면은 짜잔 이게 뭐야? 코르크 튜브입니다. 이거 어떻게 했노? 요거 그대로 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사육장 크기면은 저는 충분히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이거 너무 좋아요. 지금 사장님 하신 거는 탁탁탁 잘라가지고 이제. 그죠. 우선 여기 먼저 반띵 먼저 한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잘라가지고. 와, 이거 하나면은 그러면은 김강현 10종은 키울 수 있겠네. 10종 더 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요거 하나면은 20종은 쓸 수 있다. 근데 대신 이제 코르크 보드보다 코르크 튜브가 비싸다. 훨씬. 그러면 사장님 그 코르크 튜브랑 코르크 보드랑 두 가지 다 써보셨잖아요. 네. 사장님 개인적으로 뭐가 더 좋으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거는 코르크 튜브가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통기성 때문에. 통기성도 통기성인데 뭐라고 이렇게 좀 볼록하다 라운드로 보니까. 되어 있다 보니까 얘네가 딱 와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고 붙어 있으면 그 모습 보는 게 좀 더 좋더라고요. 시각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오늘 다양하고 주관적으로 예쁜 쥐며느리를 오늘 설명을 열심히 사장님께서 해주셨는데, 추가로 쥐며느리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거 딱 키포인트 한 가지만 알려주세요. 딱 키포인트 하나가 저는 무조건 낙엽 정말로 추천드립니다. 이게 진짜로 너무너무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포셀리오한테는 낙엽을 많이 써야 된다를 알려주신 에코그로우 사장님한테 정말 감사해요. 그 양평에 잘생긴 그 사장님? 맞아요. 그러면 오늘 여러 가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거 외에도 내가 너무 궁금한 것이 있다 하시면 저희 플랜티몰 오셔서 남양주에 지나가시다가 한 번씩 궁금하시죠? 들려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셔도 되고, 그다음 뭐 와서 간단하게 뭐 얘기하고 하는 것도 저는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언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뭐 따로 채팅을 주셔도 되고요. 댓글도 달아주셔도 또 사장님 친절하게 답변해 주실 거고, 그 다음에 저희 뭐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저희랑 또 이야기 나누셔도 즐거운 재미있는 등강류 얘기를 또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즐거운 증각생활 하세요. 빠잉!